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 도쿄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아키하바라 이제 안 가보신 분들도 제 영상 몇 번 보셔서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레트로 게임 상점가들이 있는 길 건너편으로 가는 길, 여기 걸을 때가 정말 설레죠. 네, 이제 이 횡단보도를 지나면 저 골목 뒤쪽에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찾기 힘든 아키하바라 정크.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득템할 수 있을지. 자, 아키하바라 올 때마다 들르는 곳. 여기는 뭐 이제 너무 비싸서 그냥 구경만 하러 가는 데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 이제 길 건너서 진행하다 보면 또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예전 용산을 보는 듯한 그런 상점들 아직 아키하바라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구경하기 상당히 재밌는 서브컬처 본진 만다라케 이관. 하드오프 가기 전에 제노 큐 여기도 한번 구경하면 재밌죠. 여기도 뭐 구경만 하고 하드오프로 갑니다. 정크는 보통 지하 1층에 있죠. 지하 올 때마다 가보지만 뭐 그렇게 득템은 못했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네, 정크라고 붙어 있는 수많은 제품들. 여기 이 NDSL 5,500엔은 좀 비싸죠. PSP 6,600엔 살짝들 비쌉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고 시계도 있군요. 구형 램들 쓸만한 게 뭐 없죠. DDR1, 2밖에 없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동묘 같죠. 동묘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크 노트북 이런 것도 또 찾다 보면 쓸만한 게 있을 텐데 너무 커서 뭐 요거는 사도 가져가기가 힘들죠. 무겁고 바이오 비싸죠. 뭐 저 정도면. 아스트로 스틱 슈퍼 패미컴 황변된 정크들. 아마도 죽어 있을 것 같은 PS3 참치들. 메가드라이브. 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게임 타이틀도 있고 DVD 플레이어. 이거는 뭐 셋업인가요? 이렇게 싸죠. 네. 그리고 리모컨도 있고. GBA SP가 있었는데 4,950엔. 이걸 왜 못 봤죠? 더빙하다 보니까 보이네요. 아쉽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수많은 MP3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있었던 수루가야. 여기 정크가 어디 갔죠? 여기 오른쪽에 원래 정크였는데 점프군요. 점프. 이게 다 없어졌네요. 여기 상당히 기대하고 왔는데 수루가야 매장들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뭐 영상 같은 이런데 원래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죠. 하드오프 2호점. 여기 정크라고 써있군요. 정크. 장난이 아니죠. 뭐 NDSL도 9,900엔, 미크로 65,000엔. 와, 박스셋도 아닌데 진짜 비싸죠. 게임 큐브도 이렇게 비싸 이거. 와, 뭐 이제 PSP도 마찬가지죠. 뭐 엄청 비싸죠. 아니 박스셋도 아니고 단품인데 49,000엔이라니.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쌉니다. 메가드라이브 27,000엔. 그나마 스마트폰 중고는 좀 싸죠. 램도 좀 싸면 살라고 그랬는데 램도 상당히 비싸고. 연세대니까 하나 살 걸 그랬나? 여기도 지하 1층 정크입니다. 이 내려갈 때 설렘. 자, 정크. 정크는 보물입니다. 보물이죠, 저한테는. 게임보이 비싸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가격 같진 않은데 5,000엔대도 있고. DS 1세대 5,500엔. 지난번에 저 제품은 아닌데 하나 놓쳤었는데 이번엔 사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구경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살 건 없지만 요거 사야 되겠네요. 카메라 정크 망원경. 네, 거의 동묘 같은데 정리가 잘 돼 있는 동묘. 요거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군요. 슈퍼 패미컴 엑스박스. 이건 뭐죠? 패미컴 클론인가? 가격이 안 나와있지. 1,000엔이면 살라고. 1,100엔? 살까 말까. 네, 그리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중고기기들 1, 2, 3 쫙 모여 있습니다. 알팩들도 있고. 이 아이맥 사가서 컨트롤러 보드 사서 디스플레이만 살려가지고 뭐 물론 디스플레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 괜찮죠. 이 정도면. 일본에 살면은 진짜 하나 샀을 텐데. 여기도 노트북들. 맥북도 있군요. 바이오 6? 고기 6은 뭐죠? 무거워서 뭐 이건 사도 가져갈 수가 없죠. DVD 플레이어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면세라서 5,0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엔화 환율도 9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45,000원 정도 되는 거죠. DS 1세대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일본 올 때마다 하나씩 쟁여놓으면 좋죠. 덥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군요. 지난번에 빕을 찾아서 가던 그쪽 골목입니다. 원래 빕을 상당히 기대하고 왔는데 그때 이전으로 인해서 휴업 중이라서 상당히 실망했었죠. 여기는 뭐죠? 뉴숍? 여기도 뭔가 정크를 파는 것 같은데 중고 태블릿. 여기는 중고 전문점이군요. 태블릿, 요가텍. 네. 중고 태블릿 필요하신 분들은 구경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야 뭐 태블릿이 워낙에 많아서 NEC 태블릿, 일본 태블 하나 사볼까 하다가 네, 말았습니다. 자, 반대쪽 블록은 이제 다 봤고 다시 아키하바라 여기 있는 쪽 블록 빅카메라 쪽으로 와서 여기도 또 헌팅할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여기 또 가봐야죠.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아타리 링스 게임기어 정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위치가 워낙에 좋아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에보케이드도 있군요. 근데 너무 비싸네요. 미크로, NDSL. 여기 정크 코너. 3,000원이면 괜찮은데 이미 NDSL을 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게임보이도 있고 전차로고 컨트롤러, 버추얼보이 이거 스위치용이죠. 닌텐도 64, 게임 큐브 많은 박스셋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박스셋 치고는 이게 정크 같은 거가 아니고 우주선 조종관 같은 컨트롤러도 있고 이쪽이 정크 같은데 이게 각종 케이블을 모아놓은 정크군요. 자, 2층에 또 정크 파는 데가 있죠. 뭐가 있을까나. 초형기? PS2. 이거 국내에선 보기 힘든 건데 타이틀은 일단 안 살 거라. 예전 같으면 샀겠지만 이건 뭐죠? PS2. 이거는 뭐 랜덤 박스도 있네요. 그리고 VR들이 이제 골칫거리죠. 정크로 이렇게 팔고 있네요. 자, 이제 빕을 향해 갑니다. 돈키호테 쪽을 지나서 이렇게 역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글 지도로 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요. 뭐 야유회인가요? 조용하게 놀고 있군요. 네, 여길 넘어가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키하바라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이 없는 걸 구경하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저 반대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군요. 빕. 자,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긴 일본이죠. 눈치가 보여서 한국이었으면 건너갔을 텐데 많이 돌아야 되는군요. 할 수 없죠. 뭐 로마법을 따라야죠. 소방서를 이렇게 유리로 해놔서 각종 소방 관련 차들을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좋아하는 아이들 데려오면 좋아하겠네요. 네, 뭐 돌아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었군요. 그 출동할 때 타고 내려오는 건 없네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빕. 이건 뭐죠? 스트리트 파이터 핀볼. 재밌겠네요. 동전이 없어서. 자, 빕. 상당히 기대되는 빕입니다. 여기는 비디오 촬영 금지로 돼 있네요.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고 물건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레어템도 있고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있군요. 정크 5,000엔, 게임기어 GBP 3,000엔. 이런 거는 액정만 갈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GBP도 하나 사가고. 근데 참 애매하네요. 어떤 걸 사야 될지. 이건 좀 애매하죠. 아까 하드오프께 훨씬 좋아 보이는데. 다른 건 없고 GBP가 상당히 많네요. GBP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 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액정 게임기도 있고 200 이건 뭐 고칠 자신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자, 게임기 하나 겟하고 게임보이 포켓 어떤 걸로 가져갈까요? 이거 녹색으로. 오늘의 목적은 이제 이룬 것 같고 이쪽에 길이 있네요. 아까 구글맵에서는 계단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네,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아키하바라의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밤도 재밌는데. 그리고 원래 이쪽 수루가야는 잘 안 갔었는데 뭐 수루가야가 약간 재편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하 1층 쪽에 뭐 약간 정크 같은 게 파는 게 있었죠. 지하 1층은 무조건 정크입니다. 여기도 뭔가 상당히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크인데 식빵 살짝 비싸고 GBA SP 6,000엔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PSP 3000이라고 써 있는데 6000엔? 이거 2000인 것 같은데 밑에 쪽에 이거 3000인가 보네요. 15000엔. 액정 게임기. 이건 고칠 자신이 없어서. 자, 어떤 걸 살까? 다 고민되네요. 식빵도 고민되고, SP는 뭐 지난번에 샀으니까 패스하고, GBP도 뭐 정크 샀고, 요거 PSP 3000이라고 써있는 PSP 2000 요거를 그냥 샀습니다. 뭐 아키하바라에서 PSP 이 가격에 사기는 쉽진 않죠. 어디가 고장났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지하 1층은 정크, 2층 3층은 보통 이런 곳입니다. 또 구경하고 이게 모자이크도 야구로 안 되네요. 네, 구경 잘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라디오 회관의 간판을 보면 이제 밤이 오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와도 재밌는 아키하바라. 이제 돌아가야죠. 뭐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성공적인 정크 헌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도쿄 정크 헌팅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비비라는 상점이 올해 처음 갔을 때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제가 방문한 기간 동안에는 이전 기간이라서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 완료된 곳을 방문해서 정크 득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5000엔짜리 게임 기어 NDS 1세대 그리고 PSP 그리고 3000엔짜리 고장난 이건 진짜 정크죠. 게임보이 포켓 이렇게 4개 득템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원 스위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액정 갈아야 될 테고 게임 기어는 뭐 항상 그렇듯이 컨덴서 교체하면 대부분 살아나죠. 그리고 요거는 뭐 액정이 아마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동 여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일단 안 될 테고 일단 소리만 나도 성공이긴 한데 디스플레이 교체만 하면 될 정도의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리가 나면 되죠. 오! 화면도 살짝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네. 다행입니다. 디스플레이 교체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요거는. 자, 두 번째. 네, 요거는 상당히 외형도 깨끗하죠. 웬만해서는 진짜 일본 갈 때마다 NDS 1세대 구해오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국내에서는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DS 1세대의 경우는 뭐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되네요. 이렇게 내부에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이 상단 액정에 좀 점이 더 많고 하단은 그래도 그렇게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단이 상당히 점이 많습니다. 게임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정크로 파네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일단 게임 넣고 게임 화질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 화면으로 가니까 티가 많이 나네요. 요 상단 디스플레이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상단 디스플레이 교체하기. 정상 작동되는 거는 뭐 가격이 거의 미쳤죠. 막 도쿄에서는 3, 40만원씩 하고 그러죠. 외형도 괜찮고 배터리 커버가 보통 깨지거나 없거나 그러는데 커버도 상당히 배터리가 없었군요. 자, 배터리 한번 넣어보고 어떤 게 이상이 있다는 건지.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알리에서 이런 걸 구매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알리 레트로 휴대용 기기용 충전 케이블인데 상당히 편리하죠. 네, PSP 전원 들어오고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 스위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전까지 되는데 되는데요? 뭐가 고장이 네, 뭐 별 이상 없이 다 잘 되는데 충전도 잘 되는 것 같고 게임을 하나 넣어 볼까요? 작동 잘 되는지. 소리가 뭔가 불길하게 뭔가 불길한 소리가 나는데 되기는 되네요.
소리도 잘 나고 이 갈리는 소리가 나네요. 뭐 UMD가 배터리 없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아키하바라에서 파는 제품들은 이 지금 충전도 잘 됐죠. 그런 제품들은 거의 다 PSP 1000이고 뭐 작동되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뭐 30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산 거보다는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키하바라에서 산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기어. 외관은 진짜 깨끗한데 와, 그리고 이 테이프가 끈끈이가 하나도 안 남는 테이프네요. 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테이프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건지. 야, 이게 진짜 끈끈이 하나도 안 남네요. 와, 이 미친 배터리 게임 기어. 자, 지금까지 정크들은 다 그야말로 초보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뭐 PSP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도 없었죠. 이게 그야말로 고치는 거는 고난이도인데 근데 진짜 상태 깨끗하네요. 와, 제가 본 정크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살짝 켜졌다 꺼집니다. 네, 백라이트가 살짝 들어왔다 나가죠. 콘덴서 교체 당첨이고 뭐 사실 게임 기어 뭐 정크니까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국내에서는 뭐 이제 거의 구하기도 힘들고 잘 고쳐서 작동되게 만들면 요게 진짜 대박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게임 기어가 있는지 정말 깨끗합니다. 줄도 깨끗하네요. 심지어 정품 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재팬이라고는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액정도 먼지가 많이 들어갔네요. 뭐 요것도 UMD 소리 나는 거 안 나게끔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아무튼 하나씩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 구독자의 리너스 테크 팁스 LTT 유튜버에게 선물 받은 드라이버를 쓸 날이 왔습니다. 특히 여기 끝쪽에 이 부분이 맞는 공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되는군요. 지난번 개조할 때도 요거 분해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아주 쉽게 분해를 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오, 네, 깊은 데까지 이렇게 잘 되는군요. 내부도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 콘덴서 부식이 있겠죠. 근데 네, 딱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콘덴서 부식은 없어 보이는데 요런 데는 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건들거리죠? 그냥 이게 그냥 떨어져 버리네요. 냉납도 있고. 일단 전원 파트의 콘덴서들이 해결되면 바로 작동이 되긴 하는데 요거는 지금 뭐 메인보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판도 그렇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배터리 단자에 녹도 하나도 없고, 이야, 진짜 깨끗하네요. 전원 쪽에는 콘덴서 부식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뭐 메인보드의 콘덴서들을 먼저 교체를 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누액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메인보드부터 콘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고칠 때마다 알리에서 게임 기어용 콘덴서 세트 이런 걸 샀었는데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뭐 많이 들은 거 살수록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있으면 뭐 수리하는 건 문제는 없겠죠. 일단 용량 마이크로 패럿 맞춘 다음에 볼트는 조금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게임보이 수리할 때도 이 알루미늄 콘덴서가 필요하겠죠. 본체 수리는 여기 있는 콘덴서들 요거 100 마이크로 패럿에 6.3V 네, 여기 요거 쓰면 되겠죠. 100에 16 네,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100에 16 극성이 있습니다. D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고 없는 쪽이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단자가 더 길죠. 이렇게 해서 한번 10개 싹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납을 묻히거나 콘덴서를 뗄 때 약간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면 누액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요거 납을 바르는데 오징어 냄새가 싹 올라오네요. 아, 이게 누액 된 게 보이죠? 뭐 끓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누액이 된 겁니다. 네, 누액된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네, 이 콘덴서는 R47이라고 써 있는데 이 R은 소수점입니다. 0.47 마이크로페럿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납을 살짝 묻혀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68은 보니까 여기 없네요. 68이 없어서 47에서 바로 100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68은 없고 그냥 뭐 100으로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죠. 68에서 100이면 1.5배 정도인데 웬만해서는 다 잘 작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얘는 오징어 냄새가 유독 심하네요. 야, 이거는 보자마자 누액이 엄청 심했던 건데 보시면 뒤에 이렇게 와 엄청나게 누액이 돼 있고 인두를 대자마자 이 콘덴서 액체가 타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3개인데 요게 6.3V에 820. 자, 여기는 680 있네요. 1000짜리 써야 되겠죠. 1000. 자,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좀 커서 이게 뭐 일단 해보고 간섭이 생기면 뭐 눕혀서 하는 걸로. 그리고 100 마이크로페럿에 25V. 딱 맞는 게 있죠, 여기. 22 마이크로페럿에 35V. 이게 22에 25네요. 22에 25. 찾아보니까 예전에 휴대용 TV 고칠 때 쓰던 콘덴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22에 50V. 용량도 더 높죠. 자, 과연 될지. 바로 또 꺼져버리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구글링을 해봤는데 레딧에 올라온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LED가 들어오자마자 1초 만에 꺼져버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답변이 콘덴서 용량이 맞는지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뭐 이 정도, 그리고 납땜을 깨끗하게 해라 뭐 이 정도뿐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구닥동에 거의 14년 전에 올라온 글인데 전원 자동 꺼짐 증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건 답이 없고 LCD를 교체해야 된다. 이 디스플레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원이 들어오다가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거 디스플레이 제거한 다음에 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뭐 디스플레이를 IPS 같은 걸로 개조하면 되겠죠. 메인보드가 문제가 없다면은 IPS로 개조하면 바로 작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저것 다 안 돼서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쇼트가 났을 때 전원이 차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콘덴서 납땜하면서 뭔가 어디가 쇼트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부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쇼트가 일어났거나 패턴이 깨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현미경을 통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보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봐도 딱히 이상이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고 어쨌든 뭐 다시 콘덴서도 더 깔끔하게 납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패턴이 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한번 패턴 연결해주고 자외선 경화제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지어주고 다른 부분들도 또 마무리 짓고 자 이렇게 뭐 여기서도 안 되면 뭐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켜보겠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네요. 네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순 없죠. 이제 뭐 검색으로 안 되니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다 보니까 한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34V 라인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셋, 넷, 다섯 번째가 그라운드고 요 마지막이 34V입니다. 34V니까 백라이트 전원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배터리 먹는 괴물이 된 건데 요게 과연 문제가 되는지 여기 연결돼서 34V 이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34V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4V, 8V 요것 때문에 LED가 그냥 꺼져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34V는 사실 이제 백라이트는 상관이 없죠. 여기다가 IPS 디스플레이 같은 걸 달게 되면 그러니까 이 라인을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V가 가면서 어딘가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쇼트가 열심히 찾긴 했는데 찾지는 못했는데 부식이라든가 쇼트 같은 게 34V 쪽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라인을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4V입니다. 마지막 34V 라인. 자 34V 라인 이렇게 끊었고 자 과연 이게 될지. 전원 차단이 안 됩니다. 오디오 보드에 콘덴서도 갈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디오 보드 콘덴서까지 갈았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커서 이 47 마이크로패러짜리가 상당히 커서 이쪽에는 공간도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사운드가 나오면 IPS 디스플레이만 교체하면 되죠. 야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한 적은 없었는데 그동안 이것보다 더 지저분한 기판들도 콘덴서만 갈면 다 작동했었는데 이거는 여태껏 만난 게임 기어 중에 제일 깨끗한 기판인데 어떻게 이게 안 되고 그동안 지저분했던 기판들은 다 됐는데 자 안 되는군요. 네, 뭐 포기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서 시간이 지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 일본 갔다 온 지 한 달이 돼가는데 갔다 와서 바빠서 제품들 고치는 걸 늦게 시작한 데다가 또 게임 기어가 지금 날성을 부려서 거의 일주일째 요걸 잡고 있는데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그냥 부품용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뭐 요거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SP 요거는 분해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UMD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요것도 찾아보니까 UMD 드라이브 리더가 돌아가는 이 부위에 이 만능 WD-40 요거를 뿌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요거 한번 여기다 뿌려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가. 소리가 줄어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진짜 너무 약간 무섭게 들려서 많이 줄어들었죠. 네 거의 안 나네요 이제. 자, 소리 좀 줄이고 로딩 할 때 엄청나게 소리가 났었는데 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거의 아까 전에 비하면 무서움 수준이죠. 네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산 에뮬레이션 게임기들 맨날 테스트할 때 이 게임 했었는데 실기로는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요. 소음 정말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우,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오, 아래로 많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좀 세워놓고, 아무튼 뭐 이 정도면 도쿄에서 가장 싸게 산 PSP가 아닐까 싶은데, 네, 완벽하게 작동되는 PSP. 자, 다음은 NDS. 이 NDS는 DS 종류 중에서 상단 교체가 제일 쉬운 제품이죠. 왜냐하면 다른 제품들은 상단 하단 디스플레이가 달라서 상단을 교체하려면 하단까지 열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상단 하단 디스플레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만 열어주면 됩니다. 요 고무 덮개만 칼에 손상 안 되게, 이게 제일 어렵죠. 여기는 손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왠지 손톱으로 해도 나올 것 같아서 망했네요. 네, 손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쩐 일로 닌텐도 삼각 나사가 없고 십자 드라이버네요. 뭐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밀면 열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납땜을 한 흔적이 있네요. 이게 한번 교체했던 것 같은데 왜 교체한 디스플레이가 이 모양인지. 이게 원래 저 검정색 양면 테이프가 와야 되는데 이걸로 먼지 유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스피커 라인이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네, 깨끗하죠? 네, 상단 디스플레이, 하단, 뭐 이 정도만 이제 게임하기 좋죠. 실기 느낌 참 좋은데, 그래서 게임하기는 좀 쉽진 않죠. 이렇게 반사도 심하고. 그냥 RGDS로 하는 게, 아니 왜 주민이 없죠? 밤이라 그런가? DS 1세대에 이렇게 액정 교체해서 상단에 원래 점도 많고 보기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플레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액정 교체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보이 포켓. 요것도 뭐 그렇게 분해하고 개조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네, 닌텐도 삼각나사. 아니 근데 세가에서 사용한 콘덴서들은 다 터지는데 닌텐도 콘덴서들은 멀쩡한 게, 네, 닌텐도 거는 누액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흰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너무 깨끗해서 이게
자, IPS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순정 하우징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좀 잘라줘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IPS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깜빡하고 이 전면 커버 사는 걸 깜빡해서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깨끗한 걸로 떼냈습니다.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이거 맞춰야 되네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꽉 닫은 게 아니라서 먼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 터치패드 붙이는 게 없네요. 요거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게 납땜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여기 이렇게 감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썼죠. 여러 번 잘 감으면은 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더 어렵네요. 이게 납땜을 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감는 것보다. 아니 이걸 어떻게 감으라고 진짜. 와 진짜 어렵네 이거. 아휴 안되겠다. 그냥 납땜해야지. 네 아무튼 납땜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칭칭 감아서 안 빠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플레이트에 납땜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요렇게. 이게 여기 걸리네요. 이 GBP는 좀 아쉽네요. 이 커버가 새 거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 액정 위치 잡는 거, 위치는 이 위에 끝까지 붙이고 이쪽 그 검정색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우상 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최대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드 위치를 잘못 잡으면 이 커넥터 때문에 이게 움직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보드를 제가 띄어서 다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보드 위치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했고, 자, 길고 길었던 정크 실제 마지막. 네. 잘 작동하고, 요게 이제 컬러 바꾸는 거죠. 여기 터치 붙여놓은 거. 이런 색깔도 나오네요. 이게 색깔이 바뀐 다음에 여기서 밝기를 또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아까 전에 그게 난 것 같은데, 요건 또 너무 어둡고, 요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보이 포켓까지 현 시점에서도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PSP 2000 소리도 이제 거의 안 나죠. 그리고 NDS 마지막으로 게임보이 포켓. 네, 이렇게 정크 3개 살려봤는데 게임 기어가 너무 아깝네요. 버튼도 없어지고.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잘 분해해서 나중에 재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인보드가 참 정말 깨끗했는데 이렇게 못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4개 구해왔는데 그래도 75%면 뭐 높은 확률이죠. 100%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신박한 정크 구하려면은 도쿄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묘도 좋고 그런 데가 더 좋은데 아키하바라는 사실 뭐 흔히 알려진 제품들 그런 것밖에 없죠. 그리고 정크도 정말 구하기 힘들고 예, 이것들도 뭐 다 간신히 구해온 거죠. 동묘를 자주 다니면 좋겠지만 이게 또 촬영 문제도 있고 동묘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또 가끔씩 뭐 사실 무시하긴 하는데 네가 뭔데 뭐 허락도 안 받고 왜 찍느냐, 사실 허락받으면 찍을 수 없는 데가 동묘죠. 어쨌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키하바라 도쿄는 뭐 아무도 눈치 안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물론 빕 상점은 내부 영상 촬영이 안 되는 아주 흔치 않은 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한 면이 있죠. 나중에 도쿄 벼룩시장을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 동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그리고 이제 정크, 이 100% 다 살렸으면 정말 이걸 다 나눠줬으면 너무 기뻤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요번에 이렇게 3개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게임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걸 안 되고 요거 배터리까지 넣어서 드리고 요거는 뭐 건전지고 요 제품까지 이렇게 뭐 DS 피코 같은 거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DS 피코 같은 거 넣어서 하셔도 되고 이지 플래시 같은 플래시 카드 같은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 구하기 힘들어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이렇게 3개 나눠 드릴 텐데 댓글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특별히 랜덤이 아니고 원하는 제품 신청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게임이 좀 있겠죠. 더 많이 신청하는 쪽 신청하시면은 확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어쨌든 뭐 어떤 거 받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8월 22일 토요일 날 저녁 때 커뮤니티 게시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까지 답변이 없으면 또 다른 분으로 재추첨해서 발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 중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도 재밌게 여행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살리는 또 재미도 있었고 요거는 좀 아쉽지만 4개 다 드렸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요 제품은 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안 들어가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요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배터리 제가 건전지 빼고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거만 신청 가능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셋 중에 아무거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재밌는 여행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즐거웠던 정크 여행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